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키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 7월 6일자 오전 11시 0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비트코인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비트는 지난주 21개월 만에 최저인 57K까지 찍은 뒤에 지금 약 63K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2월 바닥이었던 60K 저항을 다시 위로 뚫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위로 이 63K를 확실히 넘으면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가 되고요. 자, 반대로 58K, 그러니까 56K를 이르면 50K 초반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2주간 거래들이 27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사 모았고요. 자, 과열됐던 레버리지도 거의 다 청산이 됐습니다. 자, 올해 눌린 만큼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잠깐 튀고 마는 그런 데드캣인지 근거를 양쪽 다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도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자, 오늘자 캔들을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을 모두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위로는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장기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추가로 볼린저 밴드 중단선 위까지 올라온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강한 추세라고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상단선에 가까워지는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RSI 보시면은 7월 1일 30부근에서 현재 52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살짝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확실한 매수 영역에 들어온다면 다음 상승 신호로 확인하고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에 관련된 기사들 짚어드릴 건데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 비트코인 ETF 순유입의 반등, 그러나 폭락 리스크는 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부터 먼저 짚어드리자면요. 자, 비트가 21개월 최저, 지금 57K 구간에서 약 62K까지 반등을 했다. ETF가 10일 만에 첫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부진한 고용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회복 신호가 처음으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번 주는 그동안 없던 회복 신호가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크게 보시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금 흐름이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게 돈이 빠지던 비트에 ETF에 7월 2일 열흘 만에 처음으로 2억 2,1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자, 피델리티 FBTC에만 약 1억 6,500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자, 6월 한 달 49억 달러가 빠진 걸 생각하면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방향 전환입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가 5.7만 명으로 예상 10일 만에 크게 밑돌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줄었습니다. 지금 9월 인상 확률이 56%에서 48%로 떨어졌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유가도 브렌트 71달러, WTI 67달러까지 내려서 물가 부담이 완화된 거죠. 자,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고래들이 2주간 27만 개를 사 모았고 자,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자, 이번 하락은 22년처럼 거래소가 망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 내부 붕괴가 아니라 순전히 거시 때문이라는 거였는데요. 자, 그 거시가 이제 조금씩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이게 진짜 바닥인지는 거시가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용이 실제로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종목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거시적인 흐름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가 나와도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 반대로 조용했던 종목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자, 결국 거시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확신했던 자리도 다시 고민하게 되고, 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 기준이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이 대응하는 사람의 결과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을 하고 왜 그 자리를 중요하게 보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20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트레이더 협회에 참가해서 미리 정보를 받아왔는데요. 자,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와 이런 차트의 유동성을 교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더블 크로스가 형성된 그런 확실한 종목들만 진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자, 이게 저희 트레이딩 팀이 만든 거래량 스캐너입니다. 자,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고래 투자자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데요.
자, 이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자, 5월 26일에 거래량 스캐너에서 처음 포착이 됐고 자, 1일부터 3일까지도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자, 26일자에 거래량 이상 진호 포착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1일부터 3일, 4일까지 연속해서 거래량이 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6월 1일 00시 15분경에 이런 식으로 미리 사인이 나갔고요. 자, 다시 차트 돌아가서 보시면 자, 6월 1일 00시 부근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후로도 꾸준한 상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1차로 810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최종적으로 익절했고 다음 더블 크로스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애매하신 분들 이 더블 크로스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는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자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더블 크로스와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려는 건데 그냥 아무 종목이나 다 더블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100% 수익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더블 크로스에 근거해서 진입을 했을 때 승률이 95% 이상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는 전략보다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정확한 기준에 근거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거나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차트키 간단하게 하나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리나 애매한 자리 또는 거시 흐름에 눌려서 대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시 흐름 보시면요. 자, 저번 주 비트가 회복세로 돌아왔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부터 요약을 해드리자면 비트의 7월 방향은 7월 28일, 29일 연준회의가 가른다. 자, 시장 동결 70%로 보지만 움직인다면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이 높고 CT는 목표가를 82K로 낮췄으며 세일러의 15억 달러 매도 리스크도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냉정하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기사에 따르면 비트의 7월 진짜 분수령은 7월 28일에서 29일에 FOMC 연준 회의입니다. 자, 시장은 동결 확률을 약 70%로 보고 있는데 만약 움직인다면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까지 새 전망도 안 나와서 그 사이 7월 중순 물가 지표가 유일한 힌트인데요. 자, 5월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4.2%였던 게 부담입니다. 자, 워시 의장이 인플레 위험이 완화됐다고 살짝 누그러뜨려서 반등이 나왔지만 트레이더들은 원래 이런 안도 반응을 되파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CT는 목표가를 11만 2천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까지 낮추고 향후 1년 ETF 신규 유입을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비트를 절대 안 판다던 이런 마이크 세일러의 스트래터지가 배당 자금 마련을 위해서 15억 달러치를 팔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최대 보유 기업의 매도는 정말 큰 부담이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분석은 7월을 급반등보다 완만한 눌림 속 횡보로 보고 있고요. 자, 연준 결과가 방향을 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균형도 있습니다. 자, ETF에 아직 800억 달러가 남아 있고 고래가 사모으는 걸 보면 이건 시장 붕괴가 아니라 큰 손이 잠시 물러선 상황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래 기다린 회복 신호가 처음으로 켜졌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자, ETF에 여름 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고용 부진으로 금리 인상 공포가 누그러졌고 거래는 사모으고 레버리지는 청산돼 과매도 상태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반등이 추세가 되려면 세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요. ETF 자금 유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지, 7월 28일, 29일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세일러의 10억 달러 매도 같은 악재가 터지지 않는지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분기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가라는 건데요. 자, 바닥 신호가 나왔으니 몰빵 이것도 아니고 약세 장인이 다 던지기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 지금은 비트가 62.5K와 63.8K 위로 뚫어서 하락 추세를 깨는지 아니면 58K를 잃고 다시 흘러내리는지를 지켜보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잃어도 되는 자금은 분할로 대응할 자리입니다. 첫 회복 신호가 켜진 건 반갑지만 연준이라는 진짜 시험은 이번 달 말에 남아 있다는 거
그때까지 성급함보다 인내하시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 자체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보다 지금 시장에 어떤 내용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차트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호재가 나와도 어떤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어떤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잊혀지기도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호재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호재를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도 차트만 보지 않고 거시 흐름만 보지도 않고, 자, 거래량, 그리고 시장 자금, 실제 뉴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어져 있는 이런 더블 크로스까지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움직인 뒤에 이유를 찾는데, 실제로 시장은 움직이기 전에 조금씩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월드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더블 크로스도 결국 그런 신호들을 찾기 위한 기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맞추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하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계좌 흐름을 바꾸는 건 종목 하나보다 시장을 보는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단순히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어떤 더블 크로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차트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기준들과 현재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차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